여러분, 은행들에서는 매년 부자 보고서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부자분들의 생활 습관이나 생각, 앞으로의 투자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한 레포트인데 막상 읽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얼마 정도가 있어야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부자들은 지금 어떤 투자처를 보고 있는지 다들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자 레포트를 좀 들고 왔는데 화면에서 같이 봐볼게요. 여러분, 저는 여러 은행 중에서도 하나은행의 부자 보고서가 제일 재밌어 보여서 하나은행 거를 들고 왔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크게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자, 두 번째는 대중부유층,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대중입니다. 부자는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이신 분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하시나요? 그리고 이 보고서의 조사 인원은 총 2,600명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먼저 챕터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앞에서부터 하나씩 봐보도록 할게요. 이 부자의 2024년 경기 전망부터 있는데, 우리 부자분들은 올해 경기 전망이 부정시각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조사보다는 좀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요즘 어디서든 듣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부동산 PF부터 좀 주식시장 과열, 요즘엔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부자분들은 좀 투자보다는 예금 등 저축 상품 활용으로 안정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예적금을 추천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계속 투자만 외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가난한 마인드가 아니었나 싶어요. 오히려 부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예금 등 저축 상품을 활용하고 계시고 되게 생각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자산은 감소세예요. 왜 감소일까요? 바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금융자산의 비중은 증가했고요. 특히 예금 비중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익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준 금융상품 1위는 예금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채권 투자를 통한 매매 차익과 절세의 일거양득 성과가 있었대요. 여러분, 저도 지난 영상 중 하나에서 이제 F를 조금 정리하고 미국채를 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왠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요즘에는 너무 리스크한 투자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것들도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와 환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첫 번째 테마로 부자의 행복이 있어요. 부자는 돈을 편안함,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일반 대중보다 긍정적 의미 부여. 그쵸, 돈이 많으면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반 대중은 돈을 삶의 전부라고 여길 만큼 절실함이 크고 불평등, 고통 등의 부정적 인식이 더 큰 편.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좀 더 밑으로 내려보면은 돈과 행복의 비례가 있어요. 여러분, 총 자산이 50억 원까지는 삶의 만족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대요. 혹시 내가 좀 안 행복한 것 같다면 50억까지는 벌어보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저도 한참 멀었네요. 그리고 삶의 만족. 삶의 만족은 부자에서 2배가량 더 많아. 뭐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그리고 가족 및 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 높아.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 막 뭔가 불안하고 부정적이지는 않았는데,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남편이랑 매일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운동하고 같이 아침밥 먹고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가정이구나, 이게 참 행복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가족이나 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 이 말을 보고 물론 누군가는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가족에게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돈이 많고 적고의 유무를 떠나서 좀 가족과 끈끈하게 지내는 것 자체가 좀 만족도를 높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부행복을 부르는 성격. 이거 진짜 특이한데요. 부자는 일반 대중에 비해 스스로를 이성적이고 관대하다고 평가했대요. 특히 초부자는 목표 지향적이고 똑똑하다고 자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약간 MBTI T스럽지 않나요? 저도 사실 딱 이런 성격인 것 같은데, 착하고 감성적이기보다 스스로를 신뢰하고 목표를 추구하는 성격이 부의 가능성을 높였다. 여러분, 저 안 착하거든요. 그리고 감성적이지도 않은데 저 왠지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 성격 중에 어디에 가까우신 것 같나요? 여기에 가까워야 좀 부자랑 가깝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부자의 루틴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부자분들의 오전 루틴은요, 표를 보시면은 아침 식사하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일반 대중도 아침 식사하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네요. 그리고 좀 신기한
신기했던 거는 종이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뉴스를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아침 운동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요즘 아침 운동을 하거든요. 자꾸 제가 뭔가 변명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저녁에 운동을 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하니까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운동은 하고 싶은데 운동을 할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운동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좋더라고요. 일단 사람이 별로 없어서 너무 쾌적하고 뭔가 이 아침 운동을 해야 돼서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게 뭔가 내 고요한 시간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주 1회 정도 운동을 합니다. 좀 괜히 부끄럽네요. 그리고 일반 대중이 부자보다 연예 스포츠에 관심이 많대요. 근데 부자는 연예 스포츠보다는 경제 뉴스에 월등히 관심이 많대요. 우리 여러분은 혹시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경제 뉴스에 관심을 가져볼게요. 그리고 부자의 독서 습관. 부자의 독서량은 한 달에 한 권꼴. 그리고 슈퍼리치는 부자보다 2배가 더 많대요. 한 달에 2권꼴 정도겠죠? 그리고 경제력과 독서량이 비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한 50분씩 읽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 정도는 읽어요. 근데 아직 슈퍼리치는 되지 않았는데 왠지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이 통계를 보니까 기분이 괜히 좋네요. 그리고 심신을 챙기는 부자의 취미, 산책과 걷기를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운동 다음으로 문화예술 관람과 요리를 취미로 하고 특히 슈퍼리치는 컬렉팅과 파인다이닝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신기한 게 보시면은 이거 파인다이닝 보이시나요? 10억 원 이상이신 분들은 파인다이닝을 즐기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산책, 걷기, 골프, 헬스 이런 걸 즐기신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뭐 일반 대중이잖아요. 파인다이닝은 좀 거리를 많이 둬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음 목록은 하루를 길게 바빠도 가족 우선. 평균 수면 7.3시간으로 일반 대중보다 0.5시간 짧아. 그리고 부자 10명 중 7명은 주 3회 이상 가족과 식사. 뭐 돈이 많으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가 먼저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뭐가 더 먼저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러면 다음은 위에서 말했던 요약 리포트를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인데요. 아무래도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제가 좀 흥미로웠던 것들만 몇 개 얘기해 볼게요. 여기 아래에 운용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자, 봐보세요. 금융자산 목표 수익률은 5%에서 10%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막 수익률 10%, 20%, 30%, 코인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부자분들은 이렇게 10% 미만에 가장 관심이 많고 이 정도를 목표로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투자를 하면서 정말 눈이 뒤집힐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거 아시죠?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유튜브나 아니면 광고나 이런 곳에서 많이 보이는데 사실 돈을 잃은 사람들은 말이 없거든요. 내가 뭐하러 자랑을 해? 내가 마이너스 50% 된 거를.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좋은 것만 보고 또 100% 수익률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자들은 이런 데 조급해지지 않고 10% 미만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 저 요즘 정말 정신 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너무 높은 수익률에 좀 목매고 무지성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돈을 좀 지키면서 차라리 본업의 월급이나 소득을 늘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물론 어렵죠. 근데 무지성 투자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좀 건강한 투자를 해봅시다. 그리고 다음은 추가 투자 계획인데 1순위는 부동산이래요. 근데 부동산 외에 2순위는 예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식이 아니에요. 예금이에요. 물론 예금 다음으로 투자 의향을 보인 상품은 주식이지만 그래도 포트폴리오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 리포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프 파트인데 라이프에서 부자분들은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며 본인 관리에 철저하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약속 정말 잘 지키시나요? 우리 골찌들은 잘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자의 루틴을 쭉 읽어봤어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전부 다 일찍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이 바른 생활 패턴을 하시는 분들이 다였다는 거예요. 뭔가 나만의 시간을 더 만들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라도 좀 일찍 일어나서 만들어 본 게 아닐까 좀 싶거든요. 뇌과학에서도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런 건 없다고 합니다. 아침이 뇌 호르몬적으로도 더 좋대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위에 요약본에 있었던 내용이라서 좀 패스를 할게요. 혹시 여러분은 이 부자 레포트를 읽으면서 나는 좀 부자에 가까운 것 같으셨나요? 근데 저는 이 부자라는 게 단순히 돈이 많은 걸 떠나서 본인의 시간을 좀 의미 있게
있게 쓰고 본인의 인생을 더 만족스럽게 알차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제가 원래는 이 신한은행의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이거를 좀 같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소득이나 자산이 좀 많이 높게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다루지는 않을 건데 제가 고정 링크에 이 보통사람 보고서도 좀 남겨둘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왕 태어난 거 좀 더 알차게 같이 살아보자고요. 그럼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